번째 주제 보면은 지수로그 계산이야. 요게 이제 1번 문제로 이제 작년 6월 모평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솔직히 수능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커. 안 나올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이제 지수로그 계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거듭 제곱하고 로그, 그 다음에 하나 더 곁들여서 이제 거듭 제곱 근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이러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가 이제 너무 쉽고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방대한 범위에서, 많은 범위에서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 이러한 2점짜리 문제 요거는 너무 이제 식상하다 이거야, 비용 자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좀 이제 안 내고 있는 실정이야. 대신에 이제 뭘로 만들어? 어차피 계산이니까 실생활 문제, 함수식 문제, 함수식. 그 함수식 보면은 다 지수로고 계산이란 말이야, 그지? 맞아?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 단계 발전시킨 게 이제 실생활 문제인데, 6월 모평에서는 이 계산에 대한 2점짜리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은, 정작 수능에서는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왜? 뒤에서 배울 실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 이제,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 시작해가지고, B형은 B형답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과는 이과답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주 쉬운 1번 같은 문제는 이제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단원, 로그라는 단원에서 배워야 될 게 이제 첫 번째가 지수라는 단원에서는, 지수라는 단원에서 뭐, 거듭 제곱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거듭 제곱 근에 대한 얘기를 배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배워? 로그. 그쵸? 그래서 거듭 제곱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거듭 제곱이지. 맞아? 거듭 제곱 근은 누군가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데 그 네모가 얼마게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거듭 제곱 근이고. 맞아? 어쨌든 우리는 얘를 가지고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가지고 지수라고 배운다고. 그래서 이 밑은 규칙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0은 아니고 뭐? 0보다 크고 뭐는 아니야? 1인 아닌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규칙성을 만들고, 지수, 대가리는 뭐? 실수까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양수를 여러 번 곱하는 개념이니까 이 거듭 제곱은 항상 무슨 수다? 이 규칙성에 의해서 양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 그지? 양의 실수란 말이야. 실수. 그래서 실수니까 뭘 할 수 있어?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뭘 이용해서? 성질. 그게 뭐야? 무슨 법칙? 지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지수 법칙 성질이 뭐야? 미시 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 뭐한다? 더하고, 지수의 지수승은 지수끼리 뭐한다? 곱한다. 근데 얘네들을 가로 안에 있는 거, 가로 밖에 있는 건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고. 세 번째, A, B의 전체 n승은 각각의 n승과 같고. 네 번째, 분수의 전체 n승은 어떻게 돼? 각각의 n승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가리가 0승이면 얼마 항상? 1이 되고, 음수면 뭐가 된다 했어? 역수가 된다 했지. 그쵸? 그래서 여섯 번째는 미시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한다? 뺀다 이랬지. 그쵸? 그래서 이런 지수 법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배워? 거듭 제곱근 잠깐 뒤에 하고 로그를 배우지. 왜? 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뭐야? 거듭 제곱이 너무 커. 얘를 여러 번 곱해서 뭔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너무 커. 그래서 뭐해? 살짝 바꾸자. 그게 누구야? 로그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꿔? 밑은 밑이고, 대가리에 있는 거는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치역은 뭐야? 진수라는 자리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진수라고 부른다고. 맞니? 그러면 이 로그도 이 거듭 제곱 밑 얼마? 0보다 크고 뭐는 아니야? 1은 아니고. 지수 항상 무슨 수? 실수. 얘는 지수의 치역.
항상 뭐보다 커? 그래서 0보다 크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그 조건들이 고스란히 따라가서 밑조건을 만들고 진수 조건을 만들어서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 하죠. 밑조건, 진수 조건 따지는 거. 그리고 그 로그의 값은 결국엔 무슨 값? 무슨 수? 실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라는 거야. 계산, 숫자. 그러니까 숫자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야? 계산. 맞아? 그래서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배우지. 그 첫 번째,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한다? 더하고. 아니,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해? 곱하고. 로그의 차는 뭐해? 나누지. 맞아? 그 다음에 이 덧셈 뺄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로그 앞에 숫자가 얼마라고 항상? 1이라 했지. 그럼 1이 아닌 경우는 대가리로 올리던가 미수로 보내버리든가 이래야 되지. 거꾸로 얘기하면 진수의 대가리에 있는 거는 개수가 지수가 로그의 개수처럼 변신해서 앞으로 나오고 미세 지수는 어떻게 나온다고? 역수로 나온다 했지.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 1이고 진수가 1이면 얼마? 0이고 진수가 0이면 그러한 숫자는 없고. 맞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 했으니까 곱셈 나눗셈 해야 되지? 맞아? 곱셈을 하려면은 나눗셈을 하려면은 그냥은 못하니까 뭘 도입해? 밑변환 공식 첫 번째,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뭐가 된다고? 역수가 되고, 얘네들을 바꾸면 역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새로운 밑을 잡고 로그를 취하면 밑은 분모고 진수는 분자에 위치된다고 그랬지. C. 맞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가리에 거듭제곱 대가리에 로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밑과 진수를 뭐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x의 로그 b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이제 막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 간단한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이제 줘야지. 왜? 거듭제곱과 지수라는 단원과 로그에 대한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계산이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1번, 2점짜리 문제나 아니면 실생활 문제, 계산하는 문제를 주온다고. 돼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 거듭제곱근은, 이 거듭제곱근은, 누군가를 n번 곱해서 a를 구하는 건데, 그 누군가, 요 네모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이 네모를 구하는 거지, 이 네모가 얼마냐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문장을 알아야 돼? a의 n제곱근. 이게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에서 이제 수능까지 이제 쭉 해서 연결돼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 뒤로 이제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하는 거니까, A의 N제곱근이요. A의 N제곱근. 어떻게? 누군가, N번 곱해서 A가 되는데, 그 놈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 놈을 뭐라고 불러? 얘를 가지고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맞아? 네모 하면 뭐 하니까 뭐라고 표현해? X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패턴은 뭐였어? X가 무슨 수라면? 실수라면. 그 X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야? N이 홀수일 때랑 또 하나는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로 구한다고 그랬지. 홀수면 그 X의 값은 N 제곱근 A가 된다고 그랬고, 짝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가 된다고 그랬지. 근데 실수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짝수승일 때는 요 A 값이 항상 무슨 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0보다 크면 몇 개?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 맞아요?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개수 가지고. 홀수승은 몇 개 유일하게? 그냥 1개.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그냥 실수 전체. 실수야.
그러면 이제 양수는 음수는 그냥 한 개야. 그래서 이 홀수승일 때는 요거 하나 기억해 두라고 했지. 뭐? n 제곱근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n 제곱근 a는 뭐 한다? 같은 값이다 라는 내용은 알고 있어라 이 얘기지. 이걸 조금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지.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a의 n 제곱근, a의 n 제곱근 누구야? x값이지? 그래서 a의 n 제곱근은 x이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두시라고 개념편에서 강의했었지? 맞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돼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수로고 계산을 할 거예요.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그래서 아무리 2점짜리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부터 이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2번 행렬의 연산.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계산,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뭐에서 나와? 덧셈과 뺄셈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항상 이제 출제를 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는 문제인데 꼭 실수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A라는 행렬이 A, B, C, D고 B라는 행렬이 P, Q, R, S 일 때 두 행렬을 더하고 빼. 그럼 어떻게?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아이들끼리 뭐 한다? 더하고 빼잖아. 그치? 그리고 곱셈은 곱셈하기 전에 실수배. 실수배는 어떻게? A라는 행렬에 숫자를 곱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랑도 같아? KA, KB, KC, KD 각각의 성분의 K배한 거랑 동일하다 했죠. 그치? 그리고 뭐하니? 두 행렬을 곱하는 걸 배웠어.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그러면 행렬의 곱셈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M행, L열과 L행, N열. 다시 말해서 행과 열이 뭐 할 때? 일치할 때만이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 결과는 몇 행 몇 열? M행, N열.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에 뭐? 행, N행, 행, 2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에 열, 1행, 1열, 2열. 열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 몇 행 몇 열이야? 1행 1열이지?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해서 쓰면 AP, BR이 될 거고 여기는 1행과 2열 AQ, BS 그 다음에 2행 1열 CP, DR 2행 2열 CQ, DS 맞아?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진행한다고 했죠. 됐니? 그리고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개념은 뭐야? 나눗셈에 대한 개념은 역행렬이지? A의 역행렬. 맞아? 근데 역행렬은 행렬의 판별식 AD-BC 이거 갖고 하는 거야 그냥. AD-BC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뭐해? 존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AD-BC분의 1에 어떻게 해요? 자리 바꾸고 부호를 바꾸면서 역행렬을 구한다 했지. 그리고 행렬의 판별식이 뭐가 아니면? 뭐면? 0이면 A의 역행렬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이랬지. 존재 안 한다의 표현이야. 그쵸? 그래서 행렬의 판별식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들은 이거보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어디 가서 할 거냐면 행렬의 진입판정 가서 조금 얘기할 거야. 여기의 주제는 그냥 2점짜리 간단한 계산에 대한 얘기야.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뭐야? 샵 A. 성분의 합. A 행렬. 얘라고 하면은 성분의 합. 성분의 합.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면 A 행렬과 B 행렬의 덧셈 뺄셈에 대한 성분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행렬, 성분의 합을 뭐해? 더하고 빼도 괜찮다. 증명은 안 할게요. 개념편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수배. 실수배는 어떻게?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실수배에도 똑같다. 됐어? 자, 얘네들은 되는데 누구야? 곱셈은 일반적으로 된다 안 된다? 곱셈은 안 돼. 곱셈은 안 돼. 근데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어. 예외. 언제 가능하냐면 A라는 행렬이 M행 1열이고 B라는 행렬이 1행 N열일 때는 성립을 해. A라는 행렬이 M행 1열, 얘가 1행 N열일 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옛날 옛적에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이제 9월 모평에서 한번 나왔다가 그 뒤로 이제 자취를 감췄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일단 이거 두 개야. 1차식에 대한 행렬 덧셈에 대한 덧셈 뺄셈에 대한 성분의 합은 각각 해도 된다라는 거야. 실수배까지 포함시켜서. 됐니? 2차식은 안 돼. 곱셈도 안 돼. 그럼 2차식은 1차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뒤에서 이제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정리해 두고 계시는 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실수 안 하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시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죠. 주제 3번. 자, 이제 3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공식, 삼각함수, 여러 가지 공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복잡한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진 않아. 간단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공식이 이제 뭐야? 덧셈 정리. 그치? 덧셈 정리. 맞아?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아니면 탄젠트에 대한 거. 맞죠? 이 덧셈 공식은 제일 누구? 신경 써야 될 게 누구야? 탄젠트라고 했지. 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맞아요? 그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탄젠트에 대한 이 공식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전개하고 거꾸로 묶는 게 뭐였어? 합성. 맞아요? 합성에 대한 얘기. 특징이 뭐야? 각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각이 같고 뭐? 차수가 몇 차? 1차여야 된다고 그랬죠. 됐어? 그래서 얘가 뭘로 결합할 수도 있어? 사인. 그리고 뭐? 코사인으로 결합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루트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부호만 반대면 되겠죠. 여기에 상수 c가 있으면 c만큼 더해준 게 최대 최소가 된다고 그랬지. 맞아? 그리고 최대가 될 때,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가 세타를 알파라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고?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를 구한다고 그랬지. 그쵸? 얘가 뭐야? 코사인 개수고, 얘가 뭐야? 사인의 개수라고 했죠. 맞아? 최대값을 구할 때, 그때 각을 세타를 알파라고 하면, 그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세타는 뭐다?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 개수로 구한다. 맞니? 맞아요? 수투 개념편 강의 보면은
좀 정리되어 있을 거고요. 요 합성하는 것도 좀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합성이 아니야. 합성으로 못 구해. 차수가 달라.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식을 좀 변형할 때도 있지만은 치환을 통해서 뭘 이용해?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도 있지만은 치환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뭘로 구해? 미분을 구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쉬운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 뭐요? 2배각 공식. 2배각과 무슨 공식이요? 반각.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2세타는 얼마?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고, 또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던가, 아니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맞아요? 배각 공식. 탄젠트는 예분의 예니까는 이거 적절하게 활용하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반각 공식. 얼마?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곱하라고 그랬지, 그냥? 그지? 사인 제곱의 세타는 얼마야? 2분의 1,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됐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합을 곱으로 고치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심푸신 투신고. 근데 그게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버릴 거야. 등장한 적이 없어. 이것만 가지고 나오는 데 있어서도 이제 충분해. 돼?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뭐야? 가장 상식적으로. 삼각 치환이라서 탄젠트 세타가 m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세타 잡고 분모 1, 밑변 1, 높이 m. 그 다음에 루트 얼마? m제곱 더하기 1. 맞아?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뭘 얻어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얻어내는 일종의 삼각 치환. 맞니?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식 문제도 있지만은 뭐랑 연관시켜? 도형이랑 연관시켜서 문제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언제야? 재작년 6월에서는 이제 도형하고 연관시켜서 문제도 나왔지만은 대부분 도형이랑 연관시키는 내용은 뭐랑 뒤에 나오는 이제 함수의 극한과 도형에 대한 주제에서 더 많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도형과 연관시킬 이유는 없어. 왜? 문제 유형 자체가 중복이 되니까.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공식만 조금 알고 있어도, 덧셈 정리,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반각, 2배각, 이 정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삼각 치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삼각함수 문제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이거 정리하고 그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8번부터 문제 풀면은 사인 세타가 3분의 2일 때 코사인 2세타 구하래. 코사인 2세타. 그러면 2배각 공식 이용하면 되지? 코사인 2세타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를 이용을 해서 1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제곱하면 9분의 4니? 맞아요? 그러니까 9분의 얼마야? 8. 맞아? 그러니까 답이 얼마? 9분의 1.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 어렵지 않지? 오죽하면 2점으로 나오겠어. 작년 6월이고요. 재작년 6월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뭐에 빗대서? 도형과 삼각형 넓이. 거기에 이제 중심각, 거기에 따른 원주각, 각의 비율은 중심각의 몇 배? 반이지, 반. 여기가 세타면 얘는 얼마요? 중심각이 2분의 세타 이렇게 돼야 되지? 원주각.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이 펄행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래? 넓이가 얼마라고 했니? 2라고 했니? 맞아?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2변 4, 3.
그 다음에 얼마? 사이값 사인 2분의 세타. 돼. 그러면 약분하면 2고요.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은 사인 2분의 세타가 얼마니?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됐니? 그렇고 뭘 구하래? 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사인 2분의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2분의 세타 몇 사분면각이니? 2로 나누니까 0부터 2분의 세타가 얼마? 2분의 파이까지 몇 사분면? 1사분면이지. 1사분면은 코사인도 양수니까는 밑변이 얼마? 빗변이 얼마? 3이고 높이가 얼마? 1인 사인 값을 가지고 밑변 얼마? 2루트 2로 얻어낼 수 있겠지? 그쵸? 1사분면이니까 여기도 양수. 만약에 2사분면이면 얘가 음수가 되겠지? 맞아? 2사분면에서 코사인 음수니까 1사분면이 코사인 양수.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2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니까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는 3분의 얼마? 2루트 2고 사인은 3분의 얼마? 1 맞아요? 됐니? 그러면은 얼마니? 9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얼마요? 5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유형이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면 뭐에 대한 얘기야? 합성에 대한 얘기지? 그쵸? 합성. 작년도 6월 모평이야. 3점이야.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 최대값이 7이래. 그러면은 각이 같고 몇 차야? 1차니까 뭘 이용해?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얻어낸 거지? 그리고 뭘 안 줬어? 각을 안 줬지. 각의 범위 안 주면 그냥 하면 돼. 우리가 아까 정리한 것처럼. 근데 각의 범위를 주면은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하면 안 돼. 그래프 조사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별로 없어. 최근에는. 그러니까 각을 안 줬어. 그러니까 얼마? 제곱 5, 제곱 4, 루트 쉬운 거에 뭐 하면 돼? 얘 A 값을 더한 게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가 얼마? 얘가 3이니까 4.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지? 응? 자, 작년 수능이야. 2점짜리 문제를 냈네. 너무 이건 쉬우니까. 6월에선 3점. 수능에선 2점. 최대값 각 안 줬어. 그지? 그쵸? 그러면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루트 7 제곱. 맞아? 루트 쉬운 거에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그러니까 얼마?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니까 얼마다?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합성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까지 했고요. 됐어요?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덧셈 정리와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m값을 구하여라 이랬어.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것도 이용하고 뭐요? 그 덧셈 정리, 사이값. 덧셈 정리는 이용하지는 않지만 덧셈 정리와 비슷한 유형을 띈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은 합성이라고 보면 돼. 정확하게 나누면 합성. y는 mx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얘 기울기는 얼마? 0부터 루트 3 사이에 있어. 루트 3. y는 루트 3. x. 됐어요? 자, 그랬을 때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 x축과 이루는 x축과 mx. y는 mx가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1이래. 그럼 여기가 세타1.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y는 mx가 누구요? y는 루트 3x. 얘랑 이루는 각이 뭐야? 세타2래. 그랬을 때 다음 사인 세타1, 4 사인 세타2를 더해서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랬어. 그러면은 각이 다르네. 각이 달라.
그럼 각을 하나로 맞추는 게 좋겠지.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요각을 통해서. 왜? 루트 3이야. 그러면 얘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거는 탄젠트 얼마? 루트 3? 3분의 파이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이루는 각이 3분의 얼마? 파이였다라는 거죠. 돼? 그러면 세타2라는 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3분의 파이에서 뭘 빼? 세타1을 뺀 거지. 됐니?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3 사인 세타1 플러스 4 4에 얼마? 사인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개념 정리할 때 이거 합성의 변형꼴이라 했죠? 그래서 뭘 해야 돼? 얘를 정리부터 해야 되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덧셈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얼마요? 3 사인 세타1 플러스 4배에 얼마니? 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1 마이너스 얼마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에 사인 세타1 이렇게 되겠지. 그지? 돼?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얼마니? 플러스 3이니까 그냥 1 사인 세타1 곱하면 플러스 2 루트 3 코사인 세타1 이거에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최대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도록 하는 m값. m이 뭐야? 기울기. 얘 기울기. m값. 최대가 된대. 그러면은 이 세타1에 뭘 구하는 거야? 값. 최대가 될 때 세타1 얘가 뭐가 된대? 최대가 될 때 아니지 요 값이 최대가 될 때의 각 세타1의 무슨 값? m값 기울기.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야? 얘 기울기 m은 얼마야? 탄젠트 세타1이지?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최대가 될 때 그 각이라고 했지? 합성해서 최대값을 구할 때 각 세타라고 하면 그때 기울기 탄젠트 세타1은 뭐분의 뭐?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라 했지. 그쵸?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6분의 얼마? 루트 3.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용 정리했지? 합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최대값은 얼마야? 1. 제곱하면 얼마야? 4, 3, 12. 루트 13이란 말이야. 그지? 최대값 루트 13을 얻었을 때 세타값 요 세타1 요 각 각을 기준으로 탄젠트 세타1 기울기잖아. 그지? m의 값. 맞니? 이 탄젠트 세타 값은 뭐분의 뭐?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라 했죠. 됐어요? 그래서 덧셈 정리하고 합성을 가지고 만든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식이 오래됐어도 2011년 수능에 나왔던 거야. 조금 연식이 됐어도 이 정도의 내용 정도는 조금 이제 합성해서 한 단계 좀 더 발전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어여 정리해. 13번 문제 보면은요, 이제 13번과 14번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야?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삼각 방부등식을 이제 조금 이제 떼가지고 한 주제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만 가지고도 조금만 하면은 삼각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단,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각을 반드시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해 개수가 여러 개 나와. 그러니까 공식만 안다고 해서 하면 안 되지. 이제 각을 조금 조정할 줄 알아야 돼. 어디서부터 범위.
범위에 입각한 각을 구해내는 연습을 조금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심각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9월 모평 보면은요, 작년도 거예요. sin x하고 sin 2x가 같으래. sin 2x니까 얼마? 2 sin x, cosine 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 일로 넘어오면은 뭐가 공통이야? sin x가 공통이고 2 cosine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sin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면 각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둘 다 양끝을 포함하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니? 0 또는 파이에서 sin x는 0이지, 그지? 맞지? 그래프 그려보면 나오죠? 0일 때 값이, x의 값이 0하고 파이. 두 번째, cosine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cosine x 0부터 파이야. 0부터 파이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사인은 다음과 같이 그려져서 0하고 파이 해가 나온 거고,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져? 다음과 같이 감소니까는 2분의 1일 때의 값이 2분의 1일 때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얼마? 3분의 파인가요? 맞아? 그래서 x가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어서 이걸 싹 더하니까 얼마다? 3분의 몇 파이? 4파이.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삼각방정식 단순하게 이제 풀라고 이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작년 6월에는 등장을 안 했지만은 9월에는 나왔다고.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셔요. 왜냐하면 웬만한 범위에 대한 문제를 6월과 9월에 다 출제하게 되어 있어. 왜? 수능에서 그래야 출제할 수 있으니까. 6월도 방정식 안 나오고 9월도 방정식이 안 나와. 그럼 수능에 생뚱맞게 삼각방정식을 낸다라는 게 용납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유형을 6월과 9월에 다 뿌려. 그래서 9월에 나왔고 6월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올해는 6월에 나오고 9월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월에 나오고 9월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각 방정식도 하는 거니까 좀 빠진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셔요. 알았죠? 자, 14번. 마찬가지로 이제 재작년 6월이에요. 그렇잖아. 재작년 6월에는 뭐가 나와? 삼각 방정식이 나왔다고. 다음을 만족하는 삼각 방정식을 구하래. 그랬더니 사인과 코사인이 각이 같고 1차야. 하나만 2차면은 바꿀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다 1차야, 그지? 개수도 달라. 그럼 이건 뭐야? 합성이야. 합성이라고. 얼마요? 루트 6 더하기 2에 싸잡아 묶으면 사인 x에 얼마? 얘 얼마야? 2 루트 2 루트 6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얼마? 2 루트 2 분의 얼마? 루트 2가 얼마가 되는 거야? 넘어가서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됐니? 그럼 얘가 얼마야? 2 루트 2고. 됐어요? 사인부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뭐? 사인에 x 마이너스 각이 정해지겠지, 그지? 그럼 얘가 뭐야? 코사인 세타라고 취급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겠어? 사인 세타라고 취급이 되겠지, 그지?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이거 약분하면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네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각은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둘 다 양수이면서 둘 다 양수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에서 세타가 1사분면에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요? 6분의 파이가 세타의 값이 되겠죠. 세타가 6분의 파이. 됐어? 그게 얼마라고? 2라고. 됐니? 그러면 따라서 사인 x-6분의 파이가 얼마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약분하면은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지? 유리하니까 2분의 루트 2. 그러면 당연히 요 각이 얼마가 되겠어? x-6분의 파이가 얼마요? 4분의 파이일 때랑 또는 얼마?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왜? 사인이니까. 사인 양수잖아. 그러면 동일한 값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음수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나타날 거고. 그지? 사인 2분의 루트 2 양수란 말이야. 2분의 루트 2 얼마야? 특수각 45도의 값이 아니야. 4분의 파이. 그럼 2사분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지. 4분의 3파이. 맞아요?
그쵸?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이 얼마야? 4분의 파이에다가 뭘 더해? 6분의 파이를 더한 값이고, 또는 4분의 3파이에다가 얼마요? 6분의 파이를 더한 값이 되겠지, 그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하나 더. 뭐요? 얘 값이 지금 x의 값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넘어와서 뭔가 더해졌는데 요 범위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인이라는 함수가 증가, 여기가 0이야. 1 마이너스 1이고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감소, 이게 증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 0이고 2분의 루트 2. 여기 2분의 루트 2일 때 여기가 4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요 앞에도 뭐가 되겠어? 4분의 파이가 일어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얼마니? 4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8에 4분의 7파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4분의 얼마? 여기 파이만큼 가니까 4분의 몇 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되겠니? 자,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2분의 루트 2니까는 여기 x의 값하고 여기 x의 값,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도 4분의 파일 거 아니니? 그럼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해버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아? 이것도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도 뭐가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 2파이니까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한 4분의 몇 파이? 9파이에다가 여기 얼마? 4분의 몇 파이? 여기 3파이니까는 4분의 12에서 4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지? 요것도 생각해줘야 된다고, 얘네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이란 말이야. 근데 얼마를 더해? 6분의 파이를 더해서 6분의 파이. 이거보다 커, 작어? 절대값이 얘보다 커, 작어? 작지? 얘도 작지? 그럼 더해봐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여기다 6분의 파이 더하면, 여기다 6분의 파이를 더해. 그러면은 2파이를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지? 그러니까 돼, 안 돼? 얘네들은.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되는 것들도 있어요. 들어와서 넘어왔는데 돼. 특히 얘하고 얘 이렇게 앞뒤로 하나씩은 확인해줘야 돼. 그래야지 더한 값에서 오류가 안 나. 그게 삼각방정식 제일 어려운 거야. 특히 이렇게 여기 각이 이렇게 변했을 때. 각이 이렇게 변할 때 우리가 0부터 2파이 여기만 생각한단 말이야.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3파이. 맞아?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 밖에 있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얘가 넘어와서 이렇게 더해질 거 아니야. 그지? 더해지면서 이 x의 값이 이 범위에 딱 들어가 있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더해지면서 이 범위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 연습이 좀 필요해. 뭐 어쨌든 값은 요거 2개 딸랑딸랑 요거 딱 2개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래? 더하래.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더하면 얼마야? 파이지? 얘에다 얘 더하면 얼마야? 3분의 파이지? 6분의 2파이니까 맞아? 그러면 3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하니까 얼마야? 3분의 몇 파이? 4파이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P하고 Q 더하니까 얼마야? 7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통분해서 계산 안 했지? 왜냐면 어차피 더할 거니까 끼리끼리 더해지면 뭔가 정리가 될 거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령도 갖고 있으라고. 괜히 이거 더해가지고 힘들게 끙끙거리지 말고.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 3에 대한 내용 마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주제 4, 주제 5, 주제 6, 주제 7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알았어? 수고했어.